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마인드셋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 안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내용을 나눌까 좀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감했던 소중한 부분들 함께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캐롤 드웩, 김준수 역입니다.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 출간일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어느 하나의 마인드셋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신세계에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고정된 자질이라는 세계에서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 변화하는 자질의 세계에서 성공은 새로운 무언가를 익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네. 첫 번째 문단인데, 어느 하나의 마인드셋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신세계에 들어선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정된 마인드셋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증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이고, 성장의 마인드셋은 새로운 무언가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그렇죠? 어떤 마인드셋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 실패는 패배나 후회의 동요와 같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고 대결에서 지고 해고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멍청하고 재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계에서의 노력이란 나쁜 겁니다. 실패와 마찬가지로 멍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노력 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곧 나를, 지식과 재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 이 문단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패배나 후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대결에서 지거나 해고당하거나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할수록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바보 같고 멍청하고 재능이 없구나 라고 더 무의식간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 마인드셋의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점점 각인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하나의 실패, 즉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즉 그 실패라는 경험을 또한 이러한 낮은 점수를 받고 대결에서 지고 해고당하는 이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재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들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확실히 자신의 존재가 멍청하고 재능이 없고 바보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라는 자신의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까?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일까? 라고
어떠한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인드셋은 다만 하나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고 당신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죠. 2번 장을 읽으면서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마인드셋이 그 여정을 도와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 그죠? 어떠한 신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로 바라보느냐, 자신의 상황을, 그것이 자신에게 그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갖고 있는 렌즈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경우로 다가오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계속 루저로서 남게 되는 거고요. 어떠한 사람은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는, 점점 각도는 벌어지겠죠. 그죠? 예. 그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공의 심리학. 유명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눌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강한 학습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걷기와 말하기처럼 평생에 걸쳐 가장 어려운 일조차도 그때 배우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기들은 실수하거나 창피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할 뿐이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는, 갓난아기는 걷지 못하죠. 걷기 전에는 기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눕혀놓으면 뒤집기라고 하죠. 뒤집기조차도 갓난아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의 몸을 뒤집고, 그리고 그 아이는 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었던 아이는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과정을 실패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걷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상이 돼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처음에 힘들지만 그것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면 그것이 아주 가벼운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에 자신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 그 실패의 과정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멈추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떠한 신념들이 쌓여가면서, 부정적 신념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순간에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 찰나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주 여실히 분명한 차이점을 만든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넘쳐 흐르는 열정을 가로막는 게 있으니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어떤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체 가동 때부터 연구하고 지켜봐 온 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저희가 어떠한 작은 실수, 작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좌절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신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동화되는 거죠. 그런 반응들이. 아, 역시 나는 부족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이제 아주 단단한 바위에 그런 신념들이 새겨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 쌓이는 겁니다. 예. 근데 매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작은 실수와 실패, 어떠한 창피할 만한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매 순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기회들을 거부하고 그냥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만 만들어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들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4살 배기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이미 풀어본 쉬운 퍼즐과 한 단계 더 어려운 퍼즐 중에서 어느 쪽을 풀어볼지 선택하는 실험이었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자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보다 쉬운 쪽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똑똑한 아이는 실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똑똑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학교라는 교육제도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잘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똑똑하지 못한 거야. 그죠?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똑똑하지 못해. 라는 신념이 자신의 존재 안에 어떠한 그런 신념이 만들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부정적 신념들이 쌓여가게 되는. 그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여야 하고 어떠한 점수가 나와야 똑똑한 아이가 된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신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그러한 환경과 어른들의 어떤 반응과 그러한 말에 의해서 그런 신념들이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자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같은 퍼즐을 계속 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퍼즐을 풀려고 도전했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꼭 다 풀고 말 거야 라고 외치기까지 했지요. 어떤 근성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갖고 태어나는 어떤 근성, 어떠한 성향,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이냐, 고정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 마인드셋이냐, 이것을 자기가 점검해 볼 수 있고 충분히 고정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꿔갈 수 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성공해야만 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지. 그러니까 마치 그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고정 마인드셋은 이미 똑똑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표상, 이상적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수하거나 어떤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똑똑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데, 똑똑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데,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어떠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은 자신의 현재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똑똑하지 못해. 어떠한 가능성의 상태가 있지만 나는 지금 아직은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야. 끊임없이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가능성은 무한해. 라는 자신의 현재 위치, 정확한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곡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상적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출발하게 되면서 당연히 하얀 곡선, 갈 곳은 하얀 곡선밖에 없죠. 이상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지점, 분명한 현재의 지점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곡선은 상향 곡선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이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확실히 모르면 손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손을 드는 쪽이에요. 만약 제 대답이 틀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바로잡아 주실 테니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거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묻죠. 그렇게 해야 제 지능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창피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질문 자체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매우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처럼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학원에 가서 수학에 대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거듭 했는데 그 선생님의 반응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한테 가버리는 경험을 했었죠. 굉장히 속상한 경험이었는데 그 이후로 더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질문했을 때 이 두려운 것이 역시 창피함으로 다가왔을 때, 그죠?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았을 때,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신념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점점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모르는 것은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모르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이 계속 모르는 채로 남아있으니까 학업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고정 마인드셋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제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러한 자신의 마인드셋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이유, 퍼즐 하나 푸는 걸 포기한다는 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를 포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며 시험도 영어로 출제되죠. 하지만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외에 유학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겠죠. 학교에 등록하러 온 신입생을 보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은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특별 강좌를 연다면 그 강좌를 수강할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지능은 정해져 있고 그걸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하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인드셋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고정 마인드셋에 보다 가까운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당신의 지능은 정해져 있고 그걸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고정 마인드셋에 보다 가까운 사람이겠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당신은 자신의 지능을 언제나 상상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 동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 누가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란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대학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경험과 유사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생활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매 수업마다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것은 쌓여가고, 그죠? 그 다음 진도가 나갈수록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학업을, 그 과목을, 그 수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죠? 나중에 따라가게 되면은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양의 공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그동안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자,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운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와 같은 반응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신념들이 자신의 무의식 안에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자라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어떤 감정들, 신념들, 자존감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첫 화학 수업을 듣는 의예과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 대부분에게 그때까지의 삶이란 의사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 수업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시험 평균 점수는 C+였는데 지금껏 A 이하의 점수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의제과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운 화학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항상 A 이상을 맞아온 친구들인데 C+라는 점수를 받게 된다면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엔 화학에 꽤나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만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자 흥미와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자신의 재능을 죽여주지 못하는 수업이라면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능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수업이라면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적이나 점수나 그런 경험들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라는 것을 받쳐주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화학이라는 공부가 나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난 똑똑한데 이 화학이라는 공부가 나랑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미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의예과에 들어간 똑똑한 친구인데, 나는 A 플러스만 받았던, A만 받았던 똑똑한 친구인데 10 플러스가 나왔네. 나는 화학이라는 분야에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화학이라는 분야와는 맞지가 않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이 어려워질수록 교재를 읽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더 매달렸어요. 전에는 화학의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학이라면 속부터 울렁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이 꽤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비슷한 관심들을 유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사실 바로 이게 내가 바랐던 거라서 의지가 더 생기는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전진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도전과 관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연구진은 그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퍼즐 문제를 내주자 처음에는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줄수록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의 기쁨은 급감했습니다. 풀다 남은 퍼즐을 집에 가져가겠다는 생각까지 바꾼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다 남은 퍼즐을 집에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이가 그 생각을 바꾼 거죠. 그냥 두고 갈래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같은 게 있으니 그냥 두고 갈게요 라고 둘러대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마음먹은 만큼 빨리 풀지 못해서 포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퍼즐을 아주 잘 풀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퍼즐을 잘 푸는 능력조차도 떨어지는 흥미는 붙잡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흥미가 확 떨어지죠. 어려워지니까. 쉬울 때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던 것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퍼즐이었고, 풀다 남으면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지요. 한 아이는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퍼즐들 이름이 뭔지 좀 써주실래요? 다 풀고 나면 엄마에게 더 사달라고 하게요. 얼마 전에 저는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수이자 코치인 마리나 세미오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마인드셋에 대한 현명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배웠던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선 코치님이 자신의 칭찬과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비판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비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수용력이 높은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했던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즉 세뇨바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신이 이미 통달한 쉬운 과제에서 기쁨을 얻는 학생들과 어려운 과제로부터 기쁨을 얻는 학생들로 말이죠. 물론 후자가 앞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얻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고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지만 재미있어 라고 느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가 저의 마인드셋이
바뀐 순간이었겠지요. 어렵지만 재미있다. 어렵지만 재미있다. 예, 이런 느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인드셋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